자, 최대 최소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최대 최소 1하고 똑같은데 우리 진짜 이거 별거 아닌데 우리 그 중학교 때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할 때 공통부분이 있으면 치환해서 인수분해했죠. 맞잖아. 아 그러니까 그 뭐지 그 여기서도 인수분해할 때 복잡한 식이 있을 때는 공통부분이 있으면 치환해서 인수분해했잖아. 그러니까 얘도 치환해서 인수분해한다고. 알겠니?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어렵고 요거는 나중에 문제 풀면서 가보고 알겠지? 그래서 치환해서 인수분해하는 거. 공통부분이 있으면 치환해서. 그럼 나는 치환 안 해도 잘 푼다. 그럼 풀어도 돼요. 알겠니? 근데 이 문제는 무조건 치환하세요. 왜냐면 이 문제는 치환 안 하고 풀면 되게 복잡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건 저도 무조건 치환해서 풀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공통부분이 있는 거는 치환.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얘는 이 범위에서 이 범위 안에 꼭지점이 있으면 최고점이 양수니까 꼭지점에서는 최소값. 그 다음에 구간의 양값 중에 큰 게 뭐야? 최대값이라 했죠. 맞지? 그 다음에 쌤이 팁 하나 알려줬죠. 꼭지점에서 멀리 떨어지면 값이 더 커진다 했죠. 맞잖아. 그거는 알면 만약에 꼭지점이 1이야. 근데 구간이 만약에 뭐 0부터 5까지야. 그럼 0일 때 1이 최소값이라면 0일 때의 값이 최대야, 5일 때의 값이 최대야. 5일 때가 최대야. 왜냐면 1에서 0은 한 칸인데 1에서 5는 4칸이기 때문에 더 올라간다. 그게 내가 지금 안 적고 머릿속에 그려져야 된다고. 알겠니? 그러니까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 특징이 뭐가 있냐면 책을 피지 않고도 그 내용이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공통적으로 내가 애들 가르치면서 느꼈는데 책을 필 때는 아는데 책들 보면 끝. 이런 애들은 이 수학을 못해요. 알겠니? 쌤 같은 경우는 솔직히 공부 안 하는 거 같잖아. 나는 책을 절대 안 보거든요. 책을 안 보는 거 같잖아. 다 알아서 안 보는 거 같지 솔직히 말해서 절대 아니에요. 저는 걸어다니면서 오늘 뭐 가르치지 오늘 뭐 하지 이런 거 계속 생각해요. 그래서 막 좀 또라이 같을 때도 있어요. 기차에서 아 오늘 요래 가르치면 좋겠다 이래 혼자 지랄했다가 사람들 보면 또라이 같잖아. 알겠냐? 이게 평소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평소에. 그래서 공통 부분이 있는 거 딱 보이잖아. 공통 부분. 이렇게. 그럼 얘는 x의 제곱 여기 2x 플러스 3 얘를 t로 써. 그럼 얘는 새로운 함수가 된다고. 요게 x축인데 y축이 아니고 요게 t축이 된다고. t축. 여기 t축. 그러면 이제 저 식은 어떻게 변하냐? y는 t제곱 빼기 4t 플러스 4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으로 와요. 그럼 이제 우리는 x의 범위가 아닌 뭐의 범위? t의 범위에서 최대 최소를 구해야 돼요. t의 범위. 그 t의 범위를 찾기 위해서 얘를 활용하는 거죠. 얘를 활용하는 거죠. 그럼 얘를 활용하기 위해서 t는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맞지? 그럼 꼭지점이 뭐야? 장동형 꼭지점 뭐야? 장동형 꼭지점 뭐야? 1, 1,2 요게 x고 요게 t다. 그럼 x가 1일 때 꼭지점은 2라고 이렇게. y절편은 요게 y절편이니까 이건 3을 지나면서 그래프 1에 그려준다. 알겠니? 근데 지금 x는 0부터 어디까지야? 0부터 3까지라고. 그럼 3일 때 값이 더 크겠죠? 3 넣으면 뭐야? 6이죠? 맞지? 그럼 얘는 그래프가 3에서 2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간다고. 그럼 t의 최대값은 6이 될 거고요. 최소값은 2가 되겠죠. 알겠니? 그럼 이 상황에서 그냥 생각하지. 알겠니? 그럼 이제 또 꼭지점을 찾기 위해서 완전 제곱 바꾸면 t 빼기 2의 제곱이죠. 맞지? 이 정도에서 안 그리면 제일 좋죠. 이 범위 안에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게 끝값이 되어버리죠. 뭐 없다고 생각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맞지? 실제는 얘는 뭐야? 그래프가 이렇게 가서 요게 2고 이게 6이다. 요것만 생각하는 거지. 그치? 원래는 그래프가 이렇게 쫙 다 그려져 있어야 되는데 여기만 생각하는 겁니다.
맞잖아. 2보다 큰 범위에서 얘는 증가하는 범위잖아. 그치? 그럼 요 점이 2,0이고 요 점이 6,16이니까 답은 최대값은 0, 최소값은 그래서 최대값은 16이고요. 최소값은 0이에요. 알겠니? 근데 최대값 16을 한번 보자. 자, 최대값 16은 t가 뭐일 때? t가 6일 때 최대값 16이고 t가 뭐일 때? 0일 때 최대값이죠. 근데 t는 여러분들이 치환한 거잖아요. 그럼 실제 6이 나오는 x값은 뭐예요? 3. 그러니까 원래는 실제 x가 3일 때 최대값 6, x가 뭐야? 1일 때 최소값 0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 최대 최소가 되는 x값들도 찾으라고 문제에 나올 수도 있다고. 알겠니? 얘는 최대 최소만 찾으라 했기 때문에 16하고 0만 찾으면 상관이 없어. 알겠니? 근데 만약 최대값하고 최소값이 되는 그때의 x값들도 찾으라 하면 t가 6일 때 최대값 16인데 6은 내가 치환해서 나온 6인 거라고. 알겠니? 그럼 6이 되는 x는 뭐였죠? 3이었죠. 그러니까 x가 3일 때 최대값 16. 그 다음에 2가 될 때 0이 될 때 아니지 t 2지 맞지? 0, 2,0이죠. 그래서 t가 2가 될 때죠, 맞죠? 그래서 t가 2가 될 때 x값은 1이다. 알겠니? 그래서 요거는 문제 속에서는 안 찾았을 거예요. 문제 속에 중간 과정에서는 찾았나? 안 찾죠. 그냥 t가 6일 때로 찾았죠, 맞죠? 근데 만약에 그때의 x 값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요. x 이퀄 알파에서 최대값 m, x 이퀄 베타에서 최소값 n 이렇게 찾으라고 많이 나온다고 문제 속에. 그리고 질문을 이런 식으로 많이 낸다고.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m 더하기 n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질문 많이 낸다고. 그럼 우리는 이거 두 개만 찾아버리면 6, 2가 아니잖아요. 이 x가 아니고 뭐예요? 알파잖아요. 이건 x가 아니고 알파잖아요. 그럼 x는 1, 3으로 찾아줘야 된다고. 알겠니? (178부터 180번) 3개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3개. 그러니까 여기 11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범위가 있잖아. 범위가 맞지? 근데 이거 178번 보면 얘는 범위가 없거든. 맞잖아. 그럼 실수 전체에서 생각이라는 거잖아. 그럼 요거는 x제곱 빼기 2t를 t로 치환하면 항상 이 t의 범위도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바로 t로 한다면 그냥 t에 관해서 완전 제곱식 고쳐갖고 납작기 바쁘더라고. 알겠니? 그러면 다시 얘는 뭐야? 얘는 x 빼기 1의 제곱 빼기 1이잖아 얘들아. 그럼 얘는 t의 범위를 찾아보면 t는 1, 빼기 1을 지나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 생각해보면 이게 0하고 2가 되겠지. 맞지? 근데 x의 범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실수 전체인 거야. 알겠니? 그럼 요것 때문에 우리는 t는 뭐야?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요렇게 요거를 찾고 시작했어야 돼요. t가 마이너스 t는 무조건 마이너스 1보다는 크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봐봐. 만약에 여기에 x가 0부터 어디까지? 3까지다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이게 0이고 3을 넣으면 3이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마이너스 1부터 3이라 해서 얘는 우리가 t가 마이너스 1부터 3이라 하고 풀었을 거잖아. 맞잖아. 지금 맞니? 근데 여기 아무 말이 없잖아. 아무 말이 없으면 그냥 t 자체의 범위. 보통 최고차이 양수면 뭐보다 크다의 범위고 왜 최소값만 있으니까.
이차항이 음수면 뭐보다 작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얘는 우리가 최대-최소 구하고자 하는 식은 y는 그러니까 항상 쌤이 최대값하고 최소값은 뭐라고 했어요? 무슨 값 찾는 거라 했어요? 그렇죠. y값 찾는 거라 했어요. 근데 y값을 요 상황에서 찾기가 너무 많으니까 컴플리케이트 하니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지원한 거예요. 그럼 지원을 하면 항상 뭐를 생각해야 돼요? 범위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위에 꼭 적어놓으세요. 빨간색으로. 여기 요 위에 적어주세요. 문제를 풀다가 치환을 하면 문제를 풀다가 문자 t로 치환을 하면 반드시 문자 t의 범위를 찾고 시작해야 된다. 문제를 풀다가 문자 t로 치환을 하면 반드시 문자 t의 범위를 찾고 문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A로 치환을 하면 A의 범위를 찾고 시작해야 되고요. 알겠니? K로 치환하면 뭐로? K의 범위를 찾고 풀어야 됩니다. 알겠죠? 모든 겁니다. 정석에는 이게 적혀 있다고. 호랑이는 죽으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는데 문자는 없어지면 범위를 남긴다. 이래 적혀 있더라고요. 졸라 웃기죠. 개소리죠. 아니 말은 맞죠. 얼마나 애들이 그걸 안 외우면 그래 적어놨겠냐고. 정석 수학상에 이 단원에 보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요. 호랑이는 죽으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을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문자는 없어지면 범위를 남긴다. 하여튼 문제가 그래요. 나도 그렇게 말하려다가 너무 쪽팔려가지고 내가 말한 거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제 t로 바꾸면 얘는 뭐야? t제곱 빼기 2t 빼기 5로 이제 얘는 t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옳은 거지. 그러면 이제 뭐야? t 빼기 1의 제곱은 빼기 4.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t가 1일 때 최소값 빼기 4 이렇게 끝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얘는 요게 다시 t축이 되고 요게 무슨 축? y축이 돼서 맞지? 얘는 1, 뭐야? 1, 빼기 4를 지나면서 1, 빼기 4를 지나면서 빼기 4가 아니죠. 빼기 6이죠. 맞죠? 빼기 6이죠. 빼기 6.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집니다. 맞지? 근데 t가 뭐야?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니까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최소값은 마이너스 1. 맞지? 최대값은 있다 없다? 없다. 계속 올라갈 거니까.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뭐야? x제곱 더하기 4x를 뭐로? t로 치환하고 여러분 t의 범위 찾으셔야 돼요. 맞지? 얘는 뭐야?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2를 t로 치환하고 t의 범위를 찾는데 요 범위 안에서 t의 범위를 봐야 돼. 얘는 아무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말은 t는 뭐보다 크다. 얘는 t가 최소값을 가지니까 t는 뭐보다 크다 이런 범위로 나올 건데 이런 범위로 나올 건데 얘는 요 범위에서 인마의 최대차수를 찾아. 알겠니? 풀이는 똑같잖아요. 선생님 말 알겠니? 오케이? 요게 일단 이차함수의 최대차수. 요게 알겠지? 요게 끝이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 얘는 아예 다른 거야. 다른 건데 얘는 시험에 그냥 나오면 애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데 그냥 쉽게 풀려. 뭐냐면 x도 2차고 y도 2차항이 있어. x도 2차항이 있고 y도 2차항이 있어. 그러니까 y로 정리할 수가 없다고. 알겠니? 그러니까 얘는 그냥 우리가 y는 fx가 돼 있을 때
x가 변할 때 y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작냐 그게 찾는 게 함수의 최대 최소잖아. 근데 얘는 식이 아니야. 는 이꼴 뭐가 없잖아. 그러면 얘는 xy에 관한 그냥 2차식이 돼 있어. 저렇게 xy에 관한 저는 뭐야? 2차식이 돼 있다고. xy에 대한 2차식. 그냥 뜬금없이 xy에 관한 이런 2차식으로 이게 적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서 이거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 뜬금없이 알겠니? 그러면 얘는 xy에 관한 일단은 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문제구나 하는 힌트가 문제 속에 두 가지가 꼭 제시되어 있어요. 뭐가 제시되어 있냐면 첫 번째 실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그 다음 두 번째 얘가 몇 차식일 때? 2차식일 때. 그러면 이 문제 그러니까 실수 조건과 뭐가 들어가 있다? 2차식. 그러니까 xy가 그러니까 두 문자 xy가 실수라는 조건. x만 실수다 이런 말 있는 게 아니고 문자 두 개가 실수. 그러니까 문자 두 개가 실수라는 조건과 문자 두 개가 실수라는 조건과 요게 몇 차식? 2차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두 개가 실수라는 조건과 문자 두 개가 몇 차식? 2차식으로 나오면 요 문제 무조건. 그래서 요 문제는 적을 때 문자 두 개가 실수, 문자 두 개가 몇 차식? 2차식이면 요 문제다. 생각하고 그냥 푸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문자 두 개의 실수 맞죠? 2차식이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강제로 완전 제곱식 바꾸면 돼요. 강제로 무슨 식? 완전 제곱식. 그래서 x제곱 빼기 6x니까 뒤에 뭐가 필요해? 9. 그럼 없었으니까 빼기 9. 맞지? 완전 제곱식 하려고 2를 묶어낼게요. 그럼 y제곱 플러스 2y. 완전 제곱식은 더하기 뭐야? 1. 플러스 2니까 없었으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 뒤에 숫자 7. 이렇게. 그러니까 저 주어진 식을 적기 귀찮아서 준식이라고 적어요. 우리 친구 준식이. 알겠지? 준식은 주어진 식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식은 이제 이렇게 바뀌었다. 알겠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완전 제곱식 두 배의 완전 제곱식 그 다음에 빼기 뭐야? 4가 되죠. 맞지? 그치? 그러면 완전 제곱식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고요. 두 배의 완전 제곱식도 당연히 뭐보다 크거나 같죠?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럼 요거 두 개 더한 거에서 4를 하면 빼기 4보다는 크거나 같죠? 맞죠? 이해돼? 따라서 이 문제는 뭐야? x가 3이고 y가 빼기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알겠니? 그래서 여기 적힌 게 이건데 보통 이 문제는 이렇게 생겨요. x 빼기 알파의 제곱 x 빼기 y 빼기 뭐야? 베타의 제곱이 k라면 얘는 항상 k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결론적으로 x가 알파이고 y가 베타일 때 최소값 k 이렇게. 알겠니? 문제가 저런 식으로 나와요. 야 밑에 한 줄 더 적어야 되니까 요거만 하지 마. 요 밑에 딱 요 정도 크기 하나 더 있어야 돼. 얘가 응용된 게 뭐냐면 얘가 응용이 이렇게 얘 응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은 건데 응용이에요. 응용인데 앞에 완전 제곱식인데 완전 제곱식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얘는 요게 마이너스니까 얘는 k보다 작거나 같겠죠. 이해되겠어요? 앞에 여기 마이너스가 있죠. 이렇게 마이너스 완전 제곱식
마이너스 완전 제곱식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쟤는 K보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는 0보다 작거나 같을 거고요. 얘도 0보다 작거나 같을 거잖아. 그럼 얘는 K보다 작거나 같을 거라고 저 결과는. 그럼 얘는 X가 알파고 Y가 베타일 때 어떻게 되겠니? 얘는 X가 알파이고 Y가 베타일 때 무슨 값이겠니? 반대로 얘는. 그렇죠. 최대값 K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응용인 거죠 그냥. 최대값 K가 되는 거죠. 최대값 K. 그래서 저거의 그냥 응용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요 두 번째 건에 이걸 설명돼 있네요. 두 번째 건. 두 번째 건 저걸 설명. 요거 지워도 되겠니? 응? 그러면 이제 저거 두 번째 거는 완전 제곱 바꾸는데 뭐야? 빼기를 묶어내서 바꾸라고요. x제곱 더하기 4x 그럼 플러스 3인데 여기는 빼기 4잖아. 그러니까 여기 더하기 4가 있어. 맞지? 그래서 빼기를 묶어내서 y제곱 빼기 6y 플러스 9인데 빼기 9잖아. 그럼 더하기 9가 있어야 되고 뒤에 그냥 빼기 12.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뭐야? 빼기의 x 플러스 2의 제곱 빼기의 y 빼기 3의 제곱은 13 빼기 10이니까 더하기 1이지 맞지? 근데 얘는 음수고 얘도 음수니까 얘가 1보다 작거나 같을 거야. 최대값이 1인 건 알지만 정확하게 적자면 뭐야? x가 뭐이고 마이너스 2 y가 뭐야? 3일 때 최대값 뭐야? 이렇게 알겠지? 오케이? 그러면 엄청 똑똑한 애가 있을 건데요. 선생님, 얘는 마이너스고요. 얘는 플러스면 어떻게 구해요?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면 어떻게 구해요? 그러니까 부호가 다른 거죠. 맞죠? 어떻게 구해요? 고3 문제예요. 그러니까 안 나옵니다. 미적분을 알아야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에서는 둘 다 양수구나, 둘 다 음수만 나와요. 알겠어요? 참 수학이 저는 이런 게 참 재밌어요. 저는 이런 게 재밌더라고요. 요거 부호 하나 바뀐 것 때문에 난이도가 극상이 돼버린다. 이거 풀어보면 아무도 못 풀 거죠 여기. 풀 수가 없죠. 미적분은 모르는데 알지? 혹시 오늘 집에 가서 미적분은 독학하는 거 아이가? 그래서 얘는 이차항의 개수가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일 때만 하는 게 고1 문제고 두 개가 부호가 다를 때는 고3 문제예요. 자, 개념편에서 다시 가볼게요. 자, 쌤이 말했던 거 강조인 거 그대로 있는지 봅시다. 그대로. 자, 조건이 두 개 있죠. 실수 조건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 맞지?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 xy에 관한 몇 차식? 2차식. 요게 있으면 요렇게 완전 제곱식 더하기 상수꼴로 바꾸라고. 알겠니? 그렇게 되면 완전 제곱식 더하기 상수로.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부호가 둘 다 뭐야? 플러스이면 당연히 최소값 같죠. 그 다음에 둘 다 마이너스면 얘는 최대값을 갖겠죠. 플러스면 k보다 당연히 클 거고요. 그러니까 최소값 k고요, 맞죠? 마이너스는 k보다 당연히 작을 거니까. 그러니까 최대값 k가 되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머리 써야죠. 2차 함수 파트에서 배우긴 하지만 2차 함수의 최대치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2차식인데 x도 2차, y도 2차. 그럼 x, y가 실수 아닐까? 실수 맞네. 그럼 완전 제곱식 더하기 완전 제곱식을 상수로 고쳐서 그냥 답 구하면 끝. 알겠니? 그러니까 얘는 2차 함수 파트는 아닌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2차 함수 파트 아닌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식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거는 너무 쉽죠? 그냥 이렇게 조건. 자, 얘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이 좀 2번하고 3번이 좀 구분이 돼야 돼요. 2번하고 3번은 2번은 뭐냐면 2번은 실수 조건이고 x도 2차 y도 2차 했잖아. 맞잖아. 3번은 조건이 실수 조건이라고 이렇게 주어진 식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x, y가 다 나와요. 그럼 얘를 뭐야? 등식을 한 문자에 대입해서 한 문자로, 그러니까 첫 번째 뭐야? y로 정리. 맞지? 맞지? 후 대입해서 뭐야? 최대 최소 차.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조금만 뭐 하나 여러분한테 재미는 아니고 여러분의 머릿속을 좀 이해시키려고 한데, 만약에 주어진 등식이요, 얘들아, 주어진 등식이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다 치자. 이렇게 만약에 주어진 등식이 이렇게 나왔다 치자. 알겠죠? 그럼 y로 정리하면 y는 빼기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1이잖아. 맞지? 얘를 대입해서 풀러도 되거든. 근데 왜 분수로 대입하기도 솔직히 계산할 때 좀 귀찮을 거고, 나 y로 정리하기도 귀찮잖아.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처음부터 뭐야? x는 뭐야? 마이너스 y 3y 더하기 1이라 해서 x에 정리한 다음에 대입해서 y에 관한 식을 풀어도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y에 정리 후 대입하면 얘는 y에 정리에 대입하면 미안해요, 적었는데 미안해요. 얘는 x에 대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예요. 맞지? 자, 그 다음 조금만 강조 더 할게요. 이거는 쉬운 문제라서 열이 없는데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요 대입을 할 때도 항상 뭐를 생각해야 돼요? 바꿨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뭐야? 범위를 생각해야 돼. 이해되겠니? 맞잖아, 바꿨잖아. 근데 이 새끼가 몇 차 함수니까 얘들아? 1차 함수니까 범위가 실수 전체거든. 그래서 생각 안 했던 거야. 그럼 만약에 이 새끼가 이렇게 나와 있다고, 이렇게 해서 대입했다면 얘는 뭐야? y는 빼기 3보다 크다는 이 범위로 생각하고 대입해야 돼. 알겠니? 이해되겠지? 오케이? 자, 그럼 쌤이 뭐 하려고 싶은 게 두 번째 게 뭐냐면, 문제를 풀다 보면 y로 정리하는 게 어렵진 않은데 존나 귀찮을 때가 많아요, 이럴 때는. 그럼 얘는 1에 풀어도 상관없지. 굳이 어느 한 문자라 했는데 한 문자에 대한 2차식인데 얘는 1에 풀어도 상관없죠. x로 정리 후 뭐야? y에 대입하는 거. x에 대입.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y에 대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최대 최소. 그래서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대부분 y로 정리한 다음에 x로 바꾸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x로 정리한 다음에 y로 바꾼 게 생각보다 풀기 쉬울 때가 되게 많이 나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말라고요. 무조건 y로 없애줘야 돼, x로 바꿔줘야 돼, 이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말라고요. 중학교는 무조건 y로 없애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 연립방정식 풀 때도 소거법 할 때 y를 소거하잖아. 맞잖아. 소거법 할 때 중학교 문제들 보면 거의 y가 소거가 많이 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x를 찾는다 많이 찾는데, 고등학교는 x가 y를 소거했을 때 더 귀찮을 때가 되게 많아요. 자, 문제가 어떤 게 있는지 봅시다. 그쵸, 이런 거죠. 얘는 이미 y로 정리가 돼 있죠. 지워도 되겠어? 얘는 이미 y로 정리가 되어 있잖아. 그럼 그냥 바로 대입하는 거죠. 이렇게 대입하시는 거죠. 대입하시면 2차식.
근데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게 몇 차식이면 얘들아 이게 몇 차식이면 1차식이면 범위는 뭐야? 실수 전체야. 따라서 뭐야? 범위 무시하셔도 된다고. 범위 무시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1차식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거 아이가? 그러면 x를 막 움직일 때 최대값도 없고 최소값도 없이 계속 다 나오잖아. 범위 무시하셔도 된다고. 알겠지? 하지만 앞으로 치환할 때는 범위를 무시하면 되는지 무시하면 안 되는지는 꼭꼭 살펴보고 공부 보시라고. 알겠지? 그래서 대입하시고 정리해서 그 x가 빼기일 때 최소값 3. 최대값은 없을 거 아니까 최소값 물어봤네. 맞죠? 그냥 보세요. 양수 완전 제곱식 답이 양수 완전 제곱식이죠. 그러니까 이건 최소값이 있겠지 최대값은 있을 거야. 알겠니? 오케이? 먼저 14번 별표. 시험 나왔어요.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그냥 이차원표 하면 이거 밀고 내신 밀양고등학교는 밀고 내신이라 적으세요. 다른 학교는 밀고 내신이라 적으면 자존심 상하 기분 나쁘잖아요. 다른 학교는 그냥 내신이라고 밀고 자기가 밀고 있는 애들은 밀고 내신 이래 적으세요. 밀고 내신. 자, 활용 문제죠. 활용 문제는요 항상 뭘 하냐면요 항상 제일 간단한 점을 먼저 찾아요. 이게 이차 함수니까 뭐에 관해 자 요걸 보는 순간 얘가 이게 0이고 이게 10이라는 게 빨리 떠오르는 게 좋죠. 지금 이차함수 그래프가 있고 그래프 위에 AD점이 있고 자 그래프 한번 읽어볼까요? 직사각형이라 있고요. BC는 X축에 있고 A는 이차함수 위에 있다. 이때 둘레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단 A는 일사분면에 있다. 단 점 A는 일사분면에 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A를 문자로 잡아라 이 뜻이죠. 이 말이 뭐죠? A를 문자로 잡으세요 이 뜻이죠.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되게 쉬운 문제인데 근데 못 풀면 안 되니까 내가 풀어주는 거야. 그럼 이제 요 점은 뭐가 됩니까? 0. 요 점은 뭐야? 10이라는 거 알겠지? 맞지? 2차 함수니까 당연히 이 점은 뭐가 되겠습니까? 5죠. 그럼 요 점이 A, 요거로 잡으면 되죠.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점 A를 뭐야? A, 빼기 A 제곱 여기 10A로 잡았어. 맞지? 요게 첫 번째 과정 했어. 맞지? 그럼 잡는 순간 A의 범위는 0과 5 사이인 거죠. 알겠니? 0이 되면 A랑 B가 같아지기 때문에 사각형이 안 되잖아. 5가 되면 모든 점이 여기에 모이기 때문에 더 사각형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A는 0과 5. 그래서 요거를 찾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밀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문제 맞췄어요. 요거 안 적어서 빵점 처리됐어요. 그러니까 맞췄는데 범위 안 적었다고 녹하고 있어. 점수 까면 다행인데 빵점 처리됐다고. 그게 9점짜리인가 그랬는데 1점도 안 줬다 하더라. 그만큼 활용 문제는 풀 때 범위를 찾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걔 입장에서는 진짜 억울하다. 내 입장에서는 죽여보고 싶고. 똑같이 수업을 했다 생각해도 오늘 내가 수업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바꾸면 뭐 잡는 거라 했어? 범위 잡는 거. 그럼 내가 그 범위 안 잡아서 틀린 걔를 죽여버리고 싶지 않겠니? 근데 걔 입장에서 뭐야? 억울할 거고. 알겠니? 범위를 꼭 잡으시고. 자, 둘레 길이라 했네요. 그럼 요 길이는 쉽죠? 요 길이는 뭐야?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10A가 되고요. 이제 가로 길이를 구해야하는데 가로 길이가 요게 가로 길이인데 요게 이제 이차 함수라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요 길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들아? 5제.
그럼 요 길이 뭐야? a지. 맞지? 맞잖아. 그럼 가로 길이는 어떻게 돼요? 5에서 a를 뺀 거에 몇 배가 해줘야 돼요? 2배가 가로 길이가 되겠죠. 맞지? 그럼 둘레 길이니까 얘는 세로 길이랑 가로 길이 합친 거에 최종적으로 몇 배 해줘야 돼요? 2배를 해줘야지 저희가 둘레 길이가 되죠. 알겠니? 오케이? 이해돼? 그래서 길이에 관한 함수는 보통 길이는 length라 해서 L이라고 보통 불러요. L. length. 알겠죠? 넓이는 S. 혹시 넓이 S가 뭐의 약자인지 아니? 되게 편한데. 여러분 살면서 진짜 많이 쓰는 단어인데 애들 잘 모르는데. 넓이 S라 하자. 뭐의 약자게? 넓이가 영어로 뭐예요? 넓이 영어로 애들 잘 모르는데. 근데 여러분 살면서 한 일주일에 한 번은 쓴다. 뭘 것 같아? 사이즈. 사이즈가 넓이. 알겠어. 그 단어 진짜 많이 쓰지 않냐? 옷 사러 가서 무조건 쓰잖아. 부피는 볼륨. 그래서 V가 쓰는 거죠. 알겠죠? 정리하시면 자, 빼기 a 제곱 빼기 2a니까 더하기 8a 플러스 10 확인. 그래서 얘는 빼기 2a의 제곱 더하기 16a 더하기 20. 그래서 인마의 무슨 값? 최대값을 구하라 했는데 우리는 요 범위에서 구해야 된다. 맞지? 요 범위에서.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빼기 2에 a 제곱 빼기 8a 완전 제곱이니까 16 빼기 32니까 더하기 뭐야? 32 플러스 20이 되겠네. 맞지? 오케이? 그럼 얘는 y는 빼기 2에 뭐야? a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50이죠. 맞지? 그치? 그러면 a가 뭐일 때? a가 4일 때 둘레 길이의 최대. y를 하면 안 되죠. 이게 l이었죠. y를 해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근데 길이를 보통 L로 하기 때문에 저 L의 L은 52로 이해되겠어요? 자, 연습 문제 숙제. 자, 연습 문제랑 그 뭐지 RPM 전부 다 숙제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다른 단어 넘어갈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 한 단어만 딱 더하면 우리는 중간고사 그러니까 이것까지가 중간고사의 범위 확률도 높아요. 알겠니? 근데 내가 한 단어를 더한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맥시멈 중간고사 범위예요. 맥시멈. 알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중간고사는 요거까지 나와요. 2차 함수까지. 알겠니? 근데 맥시멈으로는 3차, 4차 방정식까지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책을 다 떼고 입학을 할 거야. 알겠니? 하지만 중간고사를 맥시멈 하면 방정식 끝까지가 중간고사일 거라고. 알겠니? 자, 수고하셨습니다.